네, 아까 그림 다시 한 번만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뭐 이런 시나리오를 할 거고요. 이런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서 인터셉터라고 하는 거를 넣을 거예요. 인터셉터라고 하는 거는 그 위치를 보면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컨트롤러로 넘어가기 직전에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다시 그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리턴하기 전에 이 인터셉터라고 하는 게 동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게 필요할 것 같냐 하면 아까 이런 시나리오를 볼게요. 이런 시나리오를 보면 이게 뭐냐면 색을 작성 페이지로 가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사용자가 아직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예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색을 작성을 클릭했을 때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로그인 폼을 거쳐서 성공한 사람한테만 여기로 보내주겠다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나리오예요. 그죠? 그러면 검사를 해야 되겠죠.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했을 때 바로 갈 것이냐, 1번.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2번. 로그인 폼을 거쳐서 갈 것이냐. 이거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이거를 클릭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청이에요. 요청.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온 거죠. 그리고 프론트 컨트롤러가 그 요청을 받았어요. 색을 작성이다라고 하는 요청 URL과 그 다음에 겟방식 이게 있겠죠. 원래는 그러면은 인설트라고 하는 요청 URL이 있고 겟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바로 컨트롤러를 바로 호출을 할 건데 그러면 JSP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중간에 누가 인터셉터가 말 그대로 가로채잖아요. 그죠? 인터셉터가 얘를 먼저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서 로그인한 상태다. 그러면 그대로 원래 가려고 했었던 컨트롤러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셉터에서 만약에 리다이렉트를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로그인 해라라고 하는 걸로 리다이렉트를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다시 프론트 컨트롤러 디스패처 서블릿이 다시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로그인 페이지가 보이게끔 동작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를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Authentication Interceptor, 오스 인터셉터라고 할게요. 인터셉터를 만드실 때는요. 우리가 스프링을 이용할 때는 지금까지 뭐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든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든 DAO 클래스를 만들든 뭔가 상속받았던 게 특별하게 상속받은 게 없어요. 그죠? 컨트롤러라고 해서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구현해야 됐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DAO나 서비스도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거지 인터페이스 정의 없이 그냥 바로 서비스 클래스, 다오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도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서블릿이나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어떤 특별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서블릿을 상속받아라, 필터를 상속받아라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스프링의 특징 중에 하나였었죠. 포조를 사용한다. plain old 자바 오브젝트를 사용한다. 간단한 자바 클래스. 어떤 특정 클래스를 상속받거나 특정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게 스프링의 특징이었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거 하나가 거의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거 하나가 인터셉트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서 스프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어떤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는 그런 클래스 종류가 바로 이 인터셉터라고 하는 클래스 종류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럼 실제로 하나 만들어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c 자바 메인 자바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src 메인 자바 밑에서 new 하시고요. 우선 패키지를 먼저 하나 만들게요. add.java.ex2번. 그리고 인터셉터를 만드는 거에서 인터셉터라고 패키지 이름 만들겠습니다. src 메인 자바 밑에서
as java ex2번 인터셉터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패키지 밑에서요. 패키지 밑에서 new 이번에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는데 auth 인터 라고 할게요. 일단 클래스 이름만 지정하겠습니다. 구현해야 되는 인터페이스 이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src 메인 자바 폴더 밑에 인터셉터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서 authentication, auth 인터셉터라고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finish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무엇을 할 거냐면 얘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얘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로그인 상태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로그인 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무엇만 체크하면 될까요? 우리가 로그인 했을 때 저장하는 게 뭐였었죠? 세션. 네, 세션에 로그인한 사람의 아이디 저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 상태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은 세션에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로그인 상태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세션에 로그인 아이디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서 이건 여기다 쓰는 게 낫겠군요. 로그인 상태인지 아닌지, 세션에 로그인 아이디가 저장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로그인 상태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태이면 원래 가고자 했던 페이지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가려고 하는 건데 로그인 상태면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진행이라고 할까요? 진행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면 로그인 안 한 상태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해버리면 돼요.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이게 이 클래스에서 할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인터셉터를 안 써도 돼요. 컨트롤러에서 다 해도 돼요. 컨트롤러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인설트라고 하면 인설트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인설트가 있잖아요. 보드 컨트롤러 잠깐만 보면 보드 컨트롤러에 메서드 이름들 좀 볼까요? 우선 메인으로 가기. 이거는 그냥 글 전체 목록 검색해서 메인으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여긴 로그인은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인설트 겟 방식이 이게 뭐냐면 새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 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메서드에서 로그인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서 되어 있으면 그냥 insert.jsp 하면 되는 거고 안 돼 있으면 세션에 정보가 없으면 로그인 겟 방식으로 우린 사인인이죠. 사인인 겟 방식으로 리다이렉트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런 일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인설트에만 있어요. 그러나 다른 메뉴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테일, 상세 보기. 글 번호 가지고서 그 글 하나를 상세 보기 하는 것도 지금 여기 보면 로그인한 사용자만 그 글을 보여주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서도 똑같은 코드가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기서도 세션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세션에 정보가 있으면 원래 가려고 했었던 detail.jsp 하면 되는 이런 일을 한 다음에 detail.jsp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if else 하는 거죠. if else 이렇게 해서 여기서 리다이렉트 해버리면 되는 거랍니다. 같은 코드가 반복이 될 거라는 게 느낌이 오죠. 그렇지 않아요? 네. 만약에 글을 수정하는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수정할 수 있는 UI를 보여줘야 되는 곳인데 update.jsp가 보여지겠죠. 근데 여기도 로그인한 사용자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를 하고 여기서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실행할지만 요거를 실행하기 전에 요 부분에서 세션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없으면 리다이렉트 하겠다라고 하는 else문을 하나 더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왠지 느낌이 같은 코드가 여러 번 반복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저런 그 리퀘스트가 웹페이지를 구성하다 보면 한두 개가 아닐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인터셉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ML로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XML로 세팅을 해버리는 건데 요청들 중에서 로그인이 필요한 요청들 그런 것들을 XML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그러면 로그인이 필요한 요청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터셉터가 먼저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서 세션에 있으면 그대로 진행. 세션에 정보가 없으면 리다이렉트. 그러면 나머지 다른 웹페이지들도 똑같이 동작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필요한 게 인터셉터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셉터. 컨트롤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코드가 반복이 되니까 그거를 하나의 클래스한테 맡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auth 인터셉터예요. 이 인터셉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는 상위 그 타입이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무엇을 구현하시면 되냐면 핸들러 인터셉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핸들러 인터셉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만들면 돼요. 구현하도록. 근데 인터페이스 구현하겠다라고 했는데 뭔가 없네요. 추상 메소드가 없나 봐요. 그죠? 에러가 안 나는 거 보면 추상 메소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선 로그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private 로그 클래스를 먼저 하나 정의를 할게요. 로그라고만 하고요. 로거 factory.get 로거 그 다음에 auth interceptor 클래스 해주고요. 자, 오버라이드 해야 될 메서드 이름들을 우리가 처음에 문서를 안 보면 모르잖아요. 우선 이 자리에서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보면 뭔가가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여기 뭐가 있냐면 얘는 옆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생성자. 그거 말고 이런 것들이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프리핸들, 포스트핸들, 애프터 컴플리션 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애프터 컴플리션. 이 옆에 D자가 붙어 있죠. D자. 이거 뭐냐면 디폴트 메서드란 뜻이에요. 인터페이스에서 디폴트 메서드라고 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인터페이스에서 디폴트 메서드가 무엇인지. 원래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들을 정의하는 게 사실은 인터페이스의 그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메서드가 리턴 타입이 무엇이고 파라미터가 무슨 타입을 전달을 받아야 된다. 무슨 타입의 값들을 전달을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만 선언하는 게 원래는 인터페이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약속을 해놓으면 이제 그 기능이 필요한 개발자들이
그 프로토타입에 맞춰서 리턴 타입과 파라미터 타입에 맞춰서 메서드를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인터페이스인데 디폴트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임에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바디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메서드 그런 메서드들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인터페이스가. 근데 그때는 메서드를 선언하실 때 앞에 반드시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붙여야 돼요. 그게 디폴트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중에서 abstract, 추상 메서드가 아니고 바디가 구현되어져 있는 메서드를 디폴트 메서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구현하는 클래스에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따로 뭐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아도 따로 구현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세 개를 전부 다 오버라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불리는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프리핸드. 프리핸들은 불리언을 리턴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건 이따가 나중에 바꾸도록 할게요. 프리핸들 그 다음에 프리핸들 다음이 포스트핸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프터 컴플리션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거는 프리핸들과 포스트핸들만 아시면 돼요. 프리핸들과 포스트핸들만 아시면 되고 애프터 컴플리션은 아마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일단은 세 개의 메서드가 있으니까 언제 사용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리핸들만 리턴 타입이 불리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포스트핸들이나 애프터 컴플리션은 리턴 타입이 전부 보이드예요. 보이드. 그래서 리턴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프리핸들 메서드의 그 설명을 보면은요. 리턴 타입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리턴 타입이 true를 리턴한다. 언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행 체인, execution 체인, 실행 체인이 다음 인터셉터나 또는 핸들러로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때, proceed 진행한다는 얘기고 진행해야 될 때는 true를 써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그림에서 이런 내용이에요.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인터셉터가 가로챘어요.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해보기 위해서. 근데 검사했더니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뭘 한다? return true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인터셉터를 지나서 이렇게 갈 거다. 뒤쪽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러면 return true. 근데 만약에 여기서 리다이렉트를 한다거나 그러면 여기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return false를 해준다. 뭐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기는 무조건 true를 할 거예요. 진행되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로그를 한 줄씩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log.info 라고 해서 클래스 이름은 어차피 찍힐 거예요. 클래스 이름 찍힐 거고 프리핸들이 호출됐다. 이런 정도만 써볼게요. 이런 정도만 써보고 리퀘스트, 리스폰스, 그 다음에 핸들러라고 하는 게 뭐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포스트 핸들이 언제 출력이 되는지. 자, 여기도요. 밑에 있는 코드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밑에 있는 코드 실행할 필요 없고 다 지워버리고 로그.info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포스트 핸들이 호출됐습니다. 이런 정도만 해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after completion입니다. after completion도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버리고 로그 출력. 여기서는 completion이 호출됐습니다. 정도로만 할게요. 자, 일단 요 정도면 일단은 인터셉터는 완성이 된 거고요. 인터셉터는 완성이 된 거고 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필터 사용할 때 어떻게 필터를 사용했었는지 기억나세요? 필터 클래스를 만들기만 하면 됐었나요? web.xml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web.xml 어디 있는지 알죠? web.xml 한번 열어보세요. web.xml을 열어보시면 거기 필터 설정이라고 있어요. 필터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가 뭐냐? 그 다음에 그 필터를 생성을 했으면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생성해야 되는 필터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클래스로 필터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를 지정하는 부분이었고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필터 매핑. 필터 매핑. 우리가 생성한 필터가 어떤 URL들을 필터링 할 거냐.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되는 리퀘스트들이 있을 텐데 그 리퀘스트들 중에서 어떤 요청들만 필터를 지나가고 어떤 요청들은 필터를 안 지나갈 거냐. 두 가지를 web.xml에서 지정을 해야지 필터가 필터로서 동작을 하죠. 그렇죠? 요거를 지정하지 않으면 필터 클래스 만든다고 해서 그 필터 클래스가 웹서버에 의해서 필터로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나 그거는 클래스만 만든 거지 실제로 동작이 되지 않아요. 인터셉터도 마찬가지. 인터셉터도 우리가 만든 클래스 이름을 주고서 어떤 클래스가 인터셉터다라고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터셉터가 어떤 종류의 URL들을 인터셉트 가로챌 것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web.xml은 누가 쓰는 거라 그랬어요? web.xml은 누가 쓰는 거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 네모 박스를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스프링보다 좀 더 큰 거. 스프링보다 좀 더 큰 게 그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 웹 컨테이너. 다시 얘기해서 톰캣. 웹 컨테이너에 필터가 포함된 거여서 웹 컨테이너의 설정 파일이 web.xml이었단 말이에요. WAS의 설정 파일이 web.xml. 그러니까 모든 서버는 다 이거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터 클래스는 web.xml에서 설정을 하는 건데 인터셉터는 누가 사용하는 걸까요?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컨트롤러로 가기 전에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디스패처 서블릿이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XML에다가 인터셉터를 만들면 될까요? XML 파일이 두 개가 더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XML이 web.xml 말고도 두 개가 더 있을 거예요. 루트 컨텍스트, 서블릿 컨텍스트. 디스패처 서블릿이 관리하는 객체들은 어디에서?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디스패처 서블릿이잖아요. 서블릿. 그러니까
서블릿에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용도의 차이점 아시겠죠? 용도의 차이점. 필터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사용을 하는 거니까 웹.xml에서. 근데 인터셉터는 스프링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스프링 컨텍스트 파일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프링 컨텍스트 파일이 두 가지 종류. 루트 컨텍스트와 서블릿 컨텍스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서블릿 컨텍스트 쪽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블릿 컨텍스트 열어주시고요. 열어주시고 빈스 끝나기 직전에 하시면 돼요. 빈스 끝나기 직전에 여기가 인터셉터 설정, 인터셉터 설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객체를 먼저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객체를 생성할 때는 빈스 빈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빈스 빈. 위쪽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뷰 리졸버 객체를 생성하고 싶으면 빈스 빈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객체를 생성할 때는 빈스 빈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볼까요? 클래스 이름 넣어주죠.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클래스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안에 사용되는 속성 이름들을 찾고 싶으시면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우선 저는 아이디를 줄게요. 순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이디를 먼저 줄 건지 클래스를 먼저 줄 건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 아이디를 제가 뭐라고 줄 거냐면 auth intercept 이렇게 변수 이름처럼 이렇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속성을 줄 거예요. 클래스 속성을 줄 건데 여기 아마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edge.java.interceptor2 interceptor.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auth interceptor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까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거고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거 자바 코드로 여기까지는 이거 자바 코드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상속받았던 게 핸들러 인터셉터였었죠. 핸들러 인터셉터. 이 XML 설정은 자바 코드로 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핸들러 인터셉터 타입으로 auth interceptor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생성자 호출한 거예요. auth interceptor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누가 이걸 호출하겠다? 스프링 컨테이너가. 이런 XML 파일에서 이런 설정 파일을 읽으면 스프링 컨테이너는 이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멤버 변수로 관리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얘가 변수 이름이 되는 거, 아이디가 변수 이름이 되는 거고 클래스 속성에 있는 이 값이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한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는 생성만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인터셉터는 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인터셉터는 어떤 요청을 가로챌 것이냐, 어떤 요청을 필터링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필터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빈을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인터셉터 설정은 빈 생성 관리를 위한 설정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설정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가로체 URL 설정 URL 매핑을 설정을 해야 돼요. 어떤 URL들을 인터셉트 할 거냐 가로챌 거냐 여기까지 해줘야 인터셉터 설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URL 매핑은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인터셉터가 아니고 인터셉터스예요. 그러면 이 안쪽에는 인터셉터스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위 엘리먼트로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빈스빈, 빈스레프, 인터셉터를 써요. 인터셉터. 그러니까 인터셉터들이 우리가 만드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인터셉터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셉터스를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필요한 인터셉터들을 쭉 나열하면 돼요. 나열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인터셉터 안에서 다시 URL 매핑을 해주시면 돼요. 네, 뭐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러면 한 개의 인터셉터에 대한 설정이에요. 한 개의 인터셉터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 자,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그 볼게요. 태그를 보면 빈스빈, 빈스레프, 그 다음에 매핑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필수로 넣어주실 거는 뭐냐면 빈스레프, 그 다음에 URL 매핑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두 가지가. 빈스레프는 빈이라고 하는 속성. 여기서는 페어런트는 부모니까 이건 아니고요. 빈이라고 하는 속성을 써주시면 되고 자, 여기는 ref는 레퍼런스란 뜻이잖아요. 그죠? 생성된 빈을 찾을 수 있는 레퍼런스를 여기다 적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적으면 될까요? 우리 만든 게 오스 인터셉터잖아요. 그죠? 요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 오스 인터셉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생성된 객체의 이름이 오스 인터셉터고 그거를 레퍼런스 이름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처리를 해야 될 URL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보드에 인서트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색을 작성. 이게 색을 작성이죠. 색을 작성 하나에 대해서만 오스 인터셉터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뭐 에러가 있나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가? 여기는 살짝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서가 인터셉터 안에서는 매핑을 먼저 써주시고요. 매핑 먼저 써주시고 그 매핑을 처리할 인터셉터 레퍼런스 이름을 나중에 써주시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은 하위 엘리먼트들에 대해서는 순서를 그렇게 안 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순서를 따지는 거 같네요. 의미는 그런 거겠죠. 인터셉터가 이런 URL을 처리하는 인터셉터는 이 녀석이다. 그렇게 이렇게만 작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에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설정 다 끝냈어요. 서블릿 클래스가 사용하는 요청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인터셉터 클래스를 일단 만들기는 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를 한번 재시작을 한번 할게요. 서버 탭에서 재시작을 한번 하시고요. 네, 서버 재시작이 완료가 됐으면 로그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일단 지워놓고 시작을 하죠. 로그들을. 자, 그 다음에 우리 테스트 하려고 하는 웹페이지 보시면 돼요. 게시판 메인 이미 들어가 있죠. 보드 메인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인터셉터를 적용한 부분이 어디였냐면 색을 작성이었어요. 그죠? 색을 작성을 클릭해 보세요. 일단 들어가는 것까지는 정상이에요. 우리가 특별 어떤 다른 일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로그를 볼게요. 적용이 안 됐죠? 인터셉터 만들었죠. 인터셉터 만들었고 서블릿 컨텍스트를 적용을 했죠. 오스 인터셉터에서 로그들을 출력하게끔 했죠. 헐? 로그가 이렇게 로그가 하나도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그냥 인서트로 그냥 바로 가버렸네요. 제가 설정을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을 만들어라 를 했고 아이디 그대로 갖다 썼고 빈 ref 갖다 썼고 매핑인데 얘는 보드에 인서트는 저렇게 갈 거다. 컨텍스트 루트 밑에 보드 인서트. 보드 인서트 맞죠? 요청 주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서블릿 컨텍스트가 적용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서버를 다시 한번 좀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적용이 안 됐지? 루트 웹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가지고 왔고 서블릿 앱 서블릿 가지고 왔고 매핑, 리퀘스트 매핑들이 다 정리가 된 보드 인서트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conversion annotation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면 서블릿 컨텍스트를 다 읽은 건데 읽었고요. 다시 메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메인 갔고 메인 페이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메인 들어갔고요. 그럼 정보들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색을 작성. 잠시만요.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나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죄송합니다.